책 펴주시고 이제 증산작용 좀 하겠습니다. 134쪽이고요. 책 안 가졌어요? 증산작용은 했고 이제 광합성 부분입니다. 아니다. 호흡이다, 호흡. 그죠? 네, 호흡. 호흡 했어요? 어디까지 했어요, 호흡? 기억나요? 어디까지 했어요? 다 하고 문제 풀어야 되나? 그랬던 것 같네, 진짜로. 근데, 실력 탄탄 이런 거는 145쪽부터 할 차례 같은데? 144쪽까지만 했던 것 같고요. 그쵸? 네, 145쪽 펴주시고, 145쪽부터 푸는 거 맞아요. 145에서 147, 147까지 일단 풀어보세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내신 쑥쑥 먼저 같이 보고 실력 탄탄도 이제 해볼게요. 자, 식물의 호흡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호흡은 이제 살아가려면 에너지가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밤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야. 이게 틀렸죠, 1번이. 그러니까 광합성은 빛이 있어야 되니까 낮에만 일어나는 게 맞아요, 광합성은. 근데 호흡은 계속 되는 거, 계속. 산소를 이용해 양분을 분해하는 거 맞고요. 모든 살아있는 세포에서 일어나는 거 맞고, 광합성은 엽록체가 있어야지만 되는 거고요. 호흡이 일어날 때 산소 흡수하고 이산화탄소 방출하는 거 맞고,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다. 에너지를 저장하는 거는 광합성이고, 에너지를 얻는 것은 호흡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금치를 넣고 이거를 어두운 곳에 놔둬야 돼. 이거 밝은 곳에 놔두면 시금치도 광합성 하겠죠. 그러니까 어두운 곳에 놔두면 호흡만 한다라는 거예요. 호흡만. 여기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쌓여 있을 거라는 거죠. 석회수에 넣으면 뿌옇게 흐려집니다.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지는 병은 B고요. B. 이때 발생한 게 이산화탄소죠.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지는 반응이 일어나면 이산화탄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거. 5번 답이고요. 그래서 페트병 B에서 시금치 호흡이 일어난 거고, 자, 근데 이거는 이제 산소가 필요함을 알 수 있는 실험이 사실 아니야. 산소가 필요하다라는 게 맞는데 이걸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호흡 결과 이산화탄소가 생겼다. 뭐 그런 걸 아는 거지 산소가 필요함을 알 수 있는 실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르시면 안 되고요. 페트병을 어두운 곳에 두는 까닭은 광합성은 일어나지 않고 호흡만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이다. 맞죠? 기억되고요. 3번. 자, 빛 에너지가 광합성을 통해 이 포도당에 이제 저장이 되고, 근데 이제 광합성할 때 산소가 같이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포도당과 산소를 가지고 호흡을 하면서 물하고 이산화탄소가 나오는데 그때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A가 이산화탄소가 아니죠, 산소죠. 가는 식물의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이다. 이거 맞죠, 이거? 호흡은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양분을 이용한다. 맞습니다. 니은디귿. 그러니까 식물은 자기가 만들어서 저장했다 자기가 쓰면 돼. 근데 동물은 그럴 수가 없으니까 이제 식물을 먹거나 아니면 다른 동물을 먹거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여튼 니은디귿이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초가 타려면 산소가 필요한 거 아셔야 돼. 산소가 들어갔다 이제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산소가 다 쓰고 나면 이게 꺼지겠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이거를 빛을 비추는 게 중요해, 빛을 안 비추잖아? 그러면 더 빨리 꺼져요. 왜냐하면 이 식물도 호흡을 하면서 산소를 같이 써버릴 거기 때문에
근데 여기가 이제 얘가 이제 산소가 들어가서 이산화탄소가 나오는데 그거를 광합성을 해가지고 다시 산소가 나오는 거지. 어? 그래서 얘가 더 오래 탈 수가 있죠. 빛이 있을 때 식물은 산소를 방출한다. 맞습니다. 광합성 하니까. 나는 식물의 광합성만, 나 식물은 광합성만 한다. 근데 호흡도 해요. 호흡도 하는데 광합성 양이 더 많은 거죠. 빛을 비추고 있으니까. 촛불은 가보다 나에서 더 오래 탄다. 맞고요. 빛을 차단하면 가보다 나에서 더 빨리 꺼져요. 호흡을 하니까. 식물이 호흡을 하면서 산소를 쓰니까. 빛을 차단하면 식물은 이산화탄소를 방출한다. 맞죠? 산소 흡수하고 이산화탄소 방출합니다. 6번에 광합성은 모든 살아있는 세포가 아니고 이거 바뀌어야 되고, 엽록체가 있는 세포고, 호흡이 모든 살아있는 세포고. 자, 시기 빛이 있을 때 맞네요. 이거 호흡 항상 맞네. 2번 고르면 되고. 자, 생성물은 광합성 결과 바뀌었죠. 포도당과 산소가 만들어져야 되고, 호흡은 이산화탄소와 물. 다 바뀌었네, 그쵸? 네, 양분을 합성하는 거고, 에너지 저장하는 거고, 다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7번. 자, 낮에는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이 더 많아. 왜냐하면 광합성량이 더 많기 때문에. 일단 산소 내보내는데 그 중에 일부는 호흡을 하는데 다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 호흡이고 가가 광합성이죠. 광합성인데 밤에는 호흡만 하기 때문에 산소가 들어가서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A가 이산화탄소, 산소, 그 다음에 산소,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산소, 산소, 이산화탄소, 산소. 3번. 3번이고. 자, 옳지 않은 거. 가가 지금 광합성이었고요. 그죠? 나는 호흡이고. 자꾸 쓰면서 하십시오. 여기다 이렇게. 아까 적어놓은 거를 잘 보면서 하면 훨씬 더 빠른데. 충분히 시간 줬는데도 그렇게 못 풀고 있거든요. A는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이다. A가 지금 이산화탄소인데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 맞죠? 나는 낮과 밤에 항상 일어난다. 나가 호흡이기 때문에 맞죠? 자, 낮에는 광합성이 량이 호흡량보다 적다라고 되어 있는데 적지 않아요. 낮에 광합성량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많기 때문에 산소가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낮에 호흡으로 생성된 이산화탄소가 모두 광합성에 이용된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답은 4번인데, 자 봐봐. 호흡으로 생성된, 여기 있네요. 호흡으로 생성된 이산화탄소가 모두 광합성하는 데 쓰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5번 보기도 맞는 거죠. 8번에 5번 보기 맞습니다. 광합성으로 만든 양분의 사용.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양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생장에 이용이 되어 있는데, 쭉쭉 잘 자라나려면 광합성을 해서 양분을 만들어야 돼. 양분은 주로 낮에 체관을 통해 이동하는 게 아니라 밤에, 낮에는 엽록체 안에 녹말로 저장을 하죠. 밤에 체관을 통해 이동하는 거고, 양파는 포도당으로 저장하는 게 맞고요. 광합성으로 처음 만들어진 양분은 포도당이고, 포도당은 녹말로 저장하는 경우도 있고 단백질 저장하는 경우도 있고, 녹말은 뭐 옥수수나 감자나 뭐 이런 애들, 단백질은 콩 이런 애들, 지방으로 저장하는 애들은 뭐 땅콩이라던가 아니면 뭐 하여튼 그런 애들. 녹말은 뭐 감자나 고구마나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은 이제 포도당을 만든 다음에 이런 걸로 바꿔가지고 저장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아셔야 되고. 자, 식물의 잎에서 광합성으로 처음 만들어진 양분은 포도당이고, 근데 처음에는 물에 잘 녹지 않는 녹말로 저장을 했다가 주로 이제 밤에 물에 잘 녹는 설탕으로 바꿔서 체관을 통해서 온몸으로 이동을 한다. 5번.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양분의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구성하는 성분도 되고요.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데 사용되고, 남으면 뿌리나 줄기, 열매, 씨 등에 저장도 되죠. 다 맞네. 5번 답이고요. 자, 12번에 자, 콩은 단백질이 맞아요. 그래서 콩단백질이라고 하지. 콩이 단백질이고, 깨는 주로 지방이야, 지방. 그래서 뭐 이거를 이제
짜가지고 뭐 기름 같은 거, 참기름 이런 거 얻어내잖아요. 감자는 녹말이고요. 고구마도 녹말이고, 포도당에는 이제 포도는 포도당이야. 포도에 포도당으로 저장돼 있어. 양파도 포도당이고. 자, 서술형 문제. 자, 그 하루 동안에 어두운 곳에 놔뒀습니다. 예, 공기를 통과시켰을 때 석회수를 뿌옇게 만드는 페트병의 기호는 가져가. 왜냐면 쟤가 이제 광합성을, 아니, 호흡을 해가지고 이산화탄소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쓰면 되죠. 호흡으로 이산화탄소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쓰면 되죠. 쓰세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리스틸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실험을 했어. 프리스틸리가 처음 산소를 발견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산소를 발견한 사람이고, 자, 쥐가 오래 사는 까닭. 근데 이거를 이제 빛하고 같이 비춰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식물은 광합성을 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기 때문이다.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하기 때문이다. 산소가 이제 계속 공급이 되니까 쥐가 살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빛을 차단했을 때는 나의 쥐가 더 빨리 죽죠. 빨리 죽는다. 왜 그러냐면 이제 빛이 없을 때 식물은 호흡만 하여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면 되죠. 자, 쓰시면 되고요. 자, 15번 광합성과 호흡의 차이점을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서술하시오. 일어나는 장소는 광합성은 엽록체가 있는 세포에서만 광합성이 일어나고, 엽록체가 있는 세포에서만 광합성이 일어나고, 살아있는 모든 세포에서 호흡이 일어난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장소 쓴 거고, 이제 기체 출입. 광합성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한다. 그거 써야죠. 광합성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하죠. 근데 호흡은 반대죠.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하죠. 이산화탄소를 방출한다. 쓰시면 되고요. 됐어요?
실력 탄탄. 뭐 힌트를 좀 줄게. 일단 싹이 트고 있는 콩은 아직 싹이 튼 게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뭐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긴 한데 호흡만 하는 거야. 호흡만. 그러니까 이파리가 있어야지 뭘 광합성을 할 거 아닙니까? 호흡만 하는 거. 호흡만 하는 거야. 싹이 있다라고 해서 이게 무슨 광합성 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 트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래프로 잘 해석을 하셔야죠. 조금 어려워도 좀 해보십시오. 1번, 2번 해보세요. 그 호흡만 합니다. 호흡만 하면은, 호흡하면은 에너지가 나와, 에너지가 방출이 되거든요. 그럼 얘가 온도가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호흡을 하면 에너지가 방출되니까. 그 호흡으로 열이 방출되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고요. 콩에서 양분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다. 이게 호흡이니까. 니은 디귿이 답이죠. 5번 답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식물의 이산화탄소 흡수량과 방출량을 이틀 동안 1시간 간격으로 측정하였다. 자, 봐봐.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방출량보다 이게 더 많은 거야, 이게. 흡수가 많다라는 거는 여기는 광합성을 뭐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야. 광합성량이 더 많은 거죠. 호흡량보다. 여기는 지금 광합성 안 하는 거야. 호흡만 하는 거야, 호흡만. 근데 둘째 날 보니까 좀 어떻게 됐어요, 얘가 좀 작아졌죠. 그러니까 빛에 뭐 흐리거나 뭐 이런 거야. 요런 거를 이제 잘 관찰하시는 거고, 밤에만 호흡이 일어나는 거는 아니고, 요거는 이제 광합성이 일어나는데, 이제 호흡이 일어나지만 광합성을 통해서 이산화탄소 방출량이 없는 거야. 왜냐면 그 전부 다 광합성 하는데 쓰이기 때문에. A 시기에 광합성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난 거 맞지? 지금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많으니까. B 시기에 광합성량이 호흡량과 같았다. 맞네. 이게 딱 똑같잖아, 이게. 그쵸? 요럴 때는 이제 뭐 오전에 햇빛이 약할 때, 아니면 저녁에 좀 약할 때, 이럴 때는 광합성량과 호흡량이 같을 수 있어요. 그쵸? 잘 읽으시면 뭐 답 찾을 수 있습니다. 5번. 자, 단원 평가 문제도 오늘 다 하겠습니다. 좀 늦게 시작했으니까 바로 할게요. 1번부터 17번까지 해보시고요. 자, 봐봐. 이게 왜 이거 모를까? 틀리는 게 너무 많고. 이게 다 배운 건데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광합성 과정이야. 이게 광합성이 뭔지 알아야지. 광합성을 뭔지 모르는 거죠. 뭘 가르쳐줘야 되지? 물과 이산화탄소가 들어가서, 물은 뿌리에서 흡수돼 가지고 물관통에 올라오는 거고요. 이산화탄소는 기공을 통해 들어와. 근데 빛에너지가 포도당의 화학 에너지로 이제 저장이 되거든요. 산소가 나오고. 이거는 이런 거야. 이거를 광합성이 이런 거다라는 거를 아셔야지. 광합성이 이런 거다라는 걸 알아야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 모르면 이건 둘 다 맞았네요. 그 다음에 2번. A는 이산화탄소인데 기공을 통해 흡수가 돼. BTB용의 색깔을 변화시켜. A가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노란색이야, 노란색. 노란색이었다가 뭐 이렇게 변화가 돼. 물은 뿌리에서 흡수되어 체관을 통해 이동한다. 물관을 통해 이동해. 체관은 유기양분의 이동 통로예요. 유기양분의.
이거를 왜 틀리죠, 이거 물관을 통해 이동해. 비는 물에 녹지 않은 녹말로 바꾸어서 엽록체에 저장을 해요. 광합성으로 생성되는 산소의 향의 불씨를 가져가면 다시 타올라. 그러니까 이거는 다 지식이야, 지식. 뭐 머리 쓰는 게 아니고, 그냥 모르는 거야, 이거는 그냥. 틀리는 거는 그냥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뭔지. 그러니까 뭐 멍하니 있는 거지, 그냥 수업 시간에. 이거 관련된 문제를 한 5번씩 푸는데, 이 막판에 와가지고도 모르는 건 참 이게 어이가 없는 건데.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그냥 수업 시간에. 공부하는 척 하지 말고 공부를 해. 응? 햇빛이 잘 비치는 곳에 두었다. 이게 이산화탄소가 들어오면 노란색으로 바뀌어요. 자, 근데 비의 색깔 변화랑 관련지어서 쓰래잖아요. 근데 비는 광합성을 하니까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거야. 이산화탄소가 흡수가 되면은 파란색으로 돼요, 파란색으로. 광합성에 이산화탄소가 사용되므로 4번 답이고. 자, 햇빛이 비추는 곳에 검정말 잎을 현미경으로 관찰한 것이다. 요 녹색 알갱이들이 엽록체죠, 엽록체. 엽록소 아닙니다, 엽록체. 걔를 에탄올에 넣고 중탕으로 끓이면 이제 색소가 빠져요. 엽록소를 제거하는 거예요, 엽록소를. 그 상태에서 아이오딘, 칼륨 떨어뜨리면 청람색으로 바뀌는데, 포도당이 있어서가 아니라 녹말이 있어서 그래, 녹말. 아이오딘, 칼륨 용액은 녹말과 반응하면 청람색이 돼요. 빛이 없는 곳에 둔 검정말을 관찰한 경우에도 엽록체가 나 같은 첨광색을 띈다. 아니, 이제 광합성을 못했는데, 광합성을 못하는데 왜? 1번 답이고요. 자, 빛의 색이랑 여기 하나 더 써놔. 이산화탄소 농도는 요런 그래프입니다. 증가하다가 일정해지는. 요거는 이제 지우시고, 이거 온도는 이렇게 되죠, 온도는 이렇게 됩니다. 특정 온도 이상이 되면 급격하게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안 했냐? 이런 걸 안 했냐? 이건 다 앞에 한 거야. 이거 틀리고 있지.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이거 설명하고, 이거 관련된 문제 풀고, 또 풀고, 풀 때 또 설명하고, 3-4번씩 다 하거든요. 3-4번씩. 모르면 앞에를 보고 풀든가, 공부를 해서 풀든가. 왜 다 틀리는지. 자, 이 실험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자, 빛의 세기가 셀수록 광합성량의 증가를 합니다. 근데 왜 그런 게 어떻게 확인이 되냐면, LED 등을 여러 개를 켜요. 근데 지금 시금치 잎 조각이 가라앉아 있는데, 광합성을 하면 이제 산소가 이렇게 생기거든, 산소가. 그럼 가벼워져서 떠요. 근데 떠오르는 시각을 측정하면은, 시간 측정한도 되죠. 3개를 켰을 때가 더 빨리빨리 떠올라요. 그러니까 광합성량의 증가함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전등이 켜진 개수는 빛의 세기를 조절하기 위해서이다. 맞죠? 시금치 잎 조각에서 산소가 발생하여 잎 조각이 떠오르는 게 맞아요. 광합성 해서. 자, 그 다음에 탄산수소 나트륨은 산소를 공급하는 게 아니라 이산화탄소를 공급하는 겁니다. 이거 다 설명했어요, 앞에서. 이산화탄소가 녹으면 탄산수소 나트륨이 녹은 거랑 똑같다. 전등이 켜진 개수가 늘어날수록 시금치 잎 조각이 떠오르는 시간이 짧아져요. 왜냐면 광합성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답 4번이고.
시금치 잎 조각이 모두 떠오르는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려면은 뭐 빛의 세기를 더 증가시켜 준다던가, 요거는 이산화탄소 농도를 증가시키는 거거든요. 40도씨 이상이 되면 안 되죠. 왜냐면 40도씨 이상이 되면 급격하게 감소하기 때문에 온도가 너무 높으면 안 돼. 기억 니은이 가장 맞습니다. 그 다음에 8번에 증산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잎의 기공을 통해서, 이게 수증기로 날아가는 거잖아요. 기공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고요. 기공이 낮에 열려, 낮에. 응? 낮에. 밤에 열리는 게 아니라. 낮에 광합성을 해가지고요. 공변세포에서 광합성이 일어나면서 농도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물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낮에 열리거든요. 증산작용이 일어나면은 열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체온이 낮아지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높아지는 것을 막는 거 맞죠?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잎까지 이동하는 원동력이다. 증산작용의 의의 중에 물의 상승 원동력이 된다. 이런 거 다 배운 거예요. 증산작용의 역할, 물 상승의 원동력이다. 수분량을 조절한다. 체온을 조절한다. 이거 다 배운 거야. 자, 그래서 뭐지? 네. 이거 됐고, 이거 틀렸고, 이거 되고,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잎까지 이동하는 원동력이 된다. 맞죠? 식물체 속의 물이 수증기로 변하여 공기 중으로 빠져나간 현상을 증산작용이라고 해. 2번 답이고요. 3번에 자, 가의 물에 가장 많이 줄어든다. 이게 증산작용 잘 일어나니까 많이 줄어들죠. 가를 다보다 증산작용이 더 활발하게 일어난다. 잎이 없잖아요. 맞죠? 나에서 증산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납니다. 근데 일어나는데 좀 나중이 되면 약해져요. 왜 그러냐면 이제 여기 습기가 이렇게 쭉 차, 이렇게 비닐봉지 안에. 습도가 높으면 증발이 잘 안 되거든요.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고 나중에는 이제 증산작용이 잘 안 일어나죠. 나중에. 자, 잎에서 증산작용이 일어난다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가랑 달을 비교했을 때 잎이 없는 애는 그 물이 안 줄어드니까 증산작용 안 일어나는 거죠. 식용유는 눈금 실린더 속에 물이 증발하는 것을 막는다. 그러니까 원래 증산작용을 통해서 물이 증발이 돼야 되는데 그냥 여기에서도 바로 증발될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식용유를 넣는 겁니다. 눈금 실린더 속에 물이 증발되는 것을 막는다. 답은 3번이고 10번에 자, 요 세포, 요 B는 공변세포고 여기 적어요, 적어. 문제 풀 때 공부하세요. A가 표피세포가 맞아요. C가 기공이고요, 기공. 그래서 A가 표피세포인데 엽록체가 있지는 않아. 엽록체 없어요. 틀렸고, B가 공변세포인데 엽록체가 있어서 광합성이 일어나고요. 기공을 통해 수증기, 산소, 이산화탄소가 드나들고 맞고, 가는 밤에 이게 지금 닫혔잖아요. 기공이. 나는 주로 낮에 관찰된다. 맞죠? 열려있지. 증산작용은 나 상태일 때 활발하게 일어난다. 열려있을 때 활발하게 일어나죠. 1번 답이고요. 증산작용이 일어나는 조건으로 옳은 것은 빛이 강할 때랑 잘 일어나는 조건, 온도는 높아야 되고 바람 잘 불어야 되고. 1번 3번 습도는 낮아야 됩니다. 기공이 열렸을 때.
식물이 호흡을 하는 목적, 에너지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4번. 양분 만드는 건 광합성이고요. 호흡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 BTB용에게 이제 숨을 불어넣어서 이제 이렇게 노랗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A에만 숨을 불어넣었구나. 그 다음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얘는 광합성을 하니까 뭐 이산화탄소가 많아지지 않지만 얘는 광합성 못하니까 호흡만 하니까 얘가 노란색으로 변하죠. 나중에 열어보면. 근데 그렇게 변했다라는 거는 입김을 불어넣었을 때 이산화탄소가 많아서 지금 노란색이거든요. 얘가 노란색으로 변한 거는 이산화탄소가 많이 만들어졌다. 뭐 이런 거 알 수 있는 실험이고, 옳은 거 시험관 C는 A와 같은 색깔로 변한다. 맞죠? 호흡을 하니까 노란색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14번에 광합성과 호흡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광합성과 호흡은 모두 살아있는 세포에서 일어난다. 근데 얘가 일단은 뭐 맞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이게 다른 거 읽어보고, 빛이 있을 때만 일어나고 호흡은 항상 일어난다. 이게 더 맞네. 이게 선생님이 아까 맞다라고 생각한 거는, 그러니까 요 말 내가 안 읽어서 그렇구나. 이것 때문에 틀렸지. 광합성이 이것 때문에 틀렸지, 그쵸? 내가 요거만 읽었네 방금. 살아있는 세포에서 일어나는 거 맞거든요, 광합성도. 근데 모든 세포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지. 호흡만 모든 세포에서 일어나는 거죠. 답은 2번이 맞고요. 다른 거는 아니고. 그 다음에 15번에 식물에서 일어나는 기체 교환인데, 낮에는 광합성만 일어나는 게 아니지. 호흡도 일어나죠. 호흡도. 틀렸고요. 밤에는 호흡만 일어난다. 이건 맞죠. 이산화탄소를 방출한다. 맞죠. 광합성량과 호흡량이 같을 때 겉으로 보기에 기체 출입이 없다. 이거 맞는데, 아까 전에 요 문제에서 겉으로 봤을 때 기체 출입이 없는 것처럼 있는 데가 있다라는 거지. 요 때는 광합성량과 호흡량이 같을 때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니은 디귿이 맞습니다. 니은 디귿. 자, 이 가가 물관이죠. 물관. 물이 끌어올려지고 있고요. 가에 물관 쓰세요. 나는 채관이죠. 채관. 물관을 통해 올라온 A가 물이지. 물. 기공을 통해 들어온 B가 이산화탄소. 광합성을 해가지고 처음에 만드는 C는 포도당이죠. 포도당. 근데 이때 산소도 만들어집니다. 산소가, 남는 산소가 기공을 통해 나오는 거고, C는 일단 녹말로 저장을 합니다. 녹말로. 물에 녹지 않아, 녹말은. 근데 밤이 되면 설탕으로 바꿔요. 설탕으로. 이당류가 설탕류이거든요. 근데 그게 체관을 통해 이동합니다. 그래서 B는 동물의 호흡에 사용되기도 한다. 이산화탄소가 호흡에 사용되는 게 아니지. 1번 틀렸죠. C는 광합성으로 처음 만들어진 양분, 포도당 말하는 거고, D는 잎의 기공을 통해 드러난다. 맞죠? 산소. C는 물에 녹지 않는 E로 바꿔 저장된다. 맞고요. 자, E와 F, E는 F로 바뀌어 나를 통해 식물의 각 기관을 이동한다. 맞죠? 1번이고. 이게 이제 환상박피라고 하는 실험인데, 이 안쪽에 물관은 있는 겁니다. 물관은 제거가 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겉에 쪽에 있는 체관 있지, 체관. 이렇게 잘라내가지고 뭐 한 거냐면 체관을 제거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광합성을 하면은 이제 양분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양분이 아래로 이동하다가
길이 끊어졌어. 여기 양분이 쌓이기 때문에 여기 볼록하게 되는 거고, 요렇게 하면은 위에 있는 사과는 잘 자라. 양분을 얻으니까. 근데 밑에 있는 사과는 잘 안 자라요. 체관이 제거가 됐기 때문에. 식물의 체관을 제거한 거고, 잎에서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아니죠. 잎에서 생성된 양분이 B 부분까지 정상적으로 이동하지 못하였다. 맞죠? 3번 답이고. 자, 서술형 문제 좀 읽어보시고 써보시고요. 아는 대로 한번 써보시고 18번부터 22번까지. 자, 뭐 해봅시다. 검정말 잎을 이용해 광합성을 실험하는 건데, 햇빛 잘 비추는 곳에 놔두고, 나중에 이제 에탄올로 이제 물중탕 해가지고 엽록소를 제거한 거고요. 아이오딘, 아이오다크림 떨어뜨려가지고 이제 녹말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청람새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나 과정을 거치는 까닭을, 자, 이게 엽록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엽록소를 제거하여 탈색시키면 아이오딘,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에 의한 색깔 변화가 관찰하기 용이하다라는 거죠. 엽록소를 제거해야지 색깔이 변한다 안 변한다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는 엽록체라고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광합성 산물은 녹말이죠. 녹말. 근데 왜냐면 이제 포도당이 만들어진 걸 알 수 있는 실험이 아니거든요. 이게 엽록체에서 녹말이 만들어졌다 뭐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포도당으로 만들었다 녹말로 저장을 하니까 아이오딘,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을 통해서 녹말을 확인하는 겁니다. 자, 그래프를 보고 빛의 세기와 광합성량의 관계를 서술하시오. 광합성량은 빛의 세기가 셀수록 증가하며, 근데 좀 덧붙여야 되는 게 일정 세기 이상에서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일정 세기 이상에서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온도와 광합성량의 관계, 온도도 이제 광합성량은 온도가 증가할수록 온도가 높을수록 온도가 높을수록 증가하고, 일정 온도 이상에서는 급격하게 감소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탄산수 나트륨 수용액에 시금치 입조각 10개 넣은 다음에, 이게 LED 전등의 높이가 차이가 있네요. 그쵸?
이게 멀리 있으면 이제 원래 빛은 이렇게 퍼지기 때문에 이게 가가 더 잎의 빛의 세기가 센 거야. 응? 그림을 잘 보셔야 돼요. 그쵸? 그 다음에 일단 시금치 잎 조각이 떠오르는 까닭, 광합성을 하면 광합성하여 산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산소가 잎 그 안에 이제 채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가벼워져서 뜹니다. 근데 나보다 가에서 잎 조각이 빨리 떠올랐다. 이게 전등과 거리가 가까운 거야. 전등과의 거리가 가까워서 빛의 세기가 센 거죠. 빛의 세기가 세기 때문에 광합성량이 증가한 거야. 광합성량이 증가하여 산소가 더 빠르게 뭐 생겼다, 뭐 더 빨리 생겼다. 더 많이 생겼다. 뭐 많이 지금은 많이 생겼다나 빨리 생겼다나 같은 의미일 것 같은데 산소 발생량이 많아졌다.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조건 4가지. 온도는 높아야 되고, 온도는 높고, 그 다음에 습도는 낮아야 돼. 습도는 낮고, 그 다음에 햇빛이 빛이 강해야죠. 빛이 강하고, 바람이 불 때, 바람이 잘 불 때, 그러면 이제 증발이 잘 일어나기 때문에 증산작용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A에서 D에 해당하는 기체 이름. 지금 낮에 이렇게 들어가는 애가 A가 이산화탄소예요. 낮에 이제 나오는 애가 산소. 밤에는 들어가는 애가 여기 나오는 애가 이산화탄소. 밤에는 호흡을 하는데 이제 D가 산소. 낮에 일어나는 식물의 기체 교환을 다음 단어를 모두 포함하여 서술하시오. 낮에는 광합성량이 호흡량보다 많아.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한다. 이런 거 쓰면 되겠습니다. 자, 물질의 특성 네모칸 채우기 좀 해볼게요. 이거 퀴즈 1번이 이제 가로 1번이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으면서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 이거는 뭐지? 이거 전부 다 네. 근데 이거 배운 적 있어요, 우리 그쵸? 네, 배운 적 있습니다. 원소 쓰면 되고. 자,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는 원자라고 돼. 원자. 가로 2번 독립된 입자로 존재하여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를 분자라고 한다. 분자. 요게 지금 식물 부분만 있는 게 아니네요. 그래도 그냥 해볼게. 세로 2 햇빛을 분광기로 관찰하면 연속적으로 띠가 나타나는데 그거를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해요. 자, 가로 3 금속 원소의 불꽃 반응을 분광기로 관찰하면은 특정 부분만 선으로 나타나는데 그런 거를 선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세로 3
서로 다른 두 수용액이 섞였을 때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하여 물에 녹지 않는 앙금을 생성하는 반응은 앙금 생성 반응이라고 합니다. 앙금 생성 반응. 가로 4. 일부 금속 원소나 금속 원소를 포함하는 물질을 불꽃에 넣었을 때 금속 원소의 종류에 따라 특정한 불꽃 반응색이 나타나는데 그거를 불꽃 반응이라고 합니다. 세로 4. 마이너스 전하를 띠며 원자핵 주위에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 애들을 전자라고 하겠죠. 전자. 세로 4 전자. 자, 5번 플러스 전하를 띠며 원자의 중심에 위치한다. 원자핵. 자, 세로 5번 원소 기호와 숫자를 이용하여 물질을 간단히 나타낸 것이다. 아, 이 퀴즈가 여러 개가 있군요. 물질의 구성 부분이어가지고 한꺼번에 있구나. 아무튼 그냥 할게요. 여기까지는 할게요. 원소의 기호와 숫자를 이용해 물질을 간단하게 나타난 것을 화학식. 7번은 원소 기호와 숫자를 이용해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를 나타내는 것은 분자식. 다른 책에는 다른 오투 책에는 이게 단원별로 이제 끝나면 있는데 이게 한꺼번에 있네요. 자, 6번. 모든 물질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입자인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한 학자로 현대적인 원자 개념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돌턴의 원자설. 원래는 뒤에 거였어야 되는 거구나.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잠깐만.